옛 전방 일신방직 부지 개발의 핵심 쟁점인 공공기업 비율을 놓고 사업자와 시민단체의 생각 차이가 큽니다. 사업자는 37.5%를 제시한 반면 시민단체는 최소 70%를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화물연대 파업이 장기화되자 기아차 광주 공장이 하루 수출 차량 1,300대의 직접 개별 운송에 나섰습니다. 광주 군공항과 한평 등의 임시 적치장을 마련해 버텨왔는데 적치장이 포화 상태에 이르자 비상대책에 나선 겁니다. 여수의 한 복합 쇼핑센터에서 귀금속 1억 원어치가 도난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범인을 잡고 보니 도박빚에 시달리던 쇼핑센터 내 또 다른 매장 주인이었습니다. 야생동물 4천여 마리를 불법 포획해 냉동 보관한 60대가 적발됐습니다. 냉동창고에선 멸종 위기종 2급인 구렁이를 비롯해 오소리까지 갖가지 동물들이 발견됐습니다. 금호석유화학의 끊이질 않는 안전사고가 노동자와 지역민을 위험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빈번한 안전사고의 배경에는 법을 무시하는 그룹 총수의 잘못된 인식이 자리 잡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입니다. 옛 전방 일신방직 부지 개발이 본 궤도에 오르면서 공공기업 비율이 가장 큰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부지 개발의 방향성을 정하는 첫 토론회에서 공공기업 비율을 최대한 낮추려는 사업자와 높이려는 시민단체 간 신경전이 팽팽했습니다. 정의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더현대 광주 등이 포함된 챔피언스시티 조성 계획이 본격화한 옛 전방 일신방직 부지입니다. 개발 사업자의 계획대로라면 현재 공업지역인 용도를 상업이나 주거지역으로 변경해야 하는데 관건은 공공기업 비율입니다. 사업자 측이 제시한 공공기업 비율은 37.5%. 협상이나 설계 공모에 따라 바뀔 수 있지만 현재는 전체 사업 부지의 37.5%를 공공부지로 내놓는다.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복합 쇼핑몰과 특급 호텔, 랜드마크 건물, 야구의 거리, 업무, 상업, 주거용지 등으로 구성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시민단체의 생각은 다릅니다. 토지 가치 상승분을 고려하면 공공기업 비율이 최소 70%는 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토지 가격 상승이나 공동주택 건설로 인한 개발 이익을 감안하면 부지 면적 70% 정도는 공공기여를 해야 한다고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사업자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사업자 측은 녹지 개발의 토지 부담률도 통상 50%라며 사실상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건축물의 원형 보존 여부 등을 놓고도 의견이 갈렸습니다. 개발자 측은 부지 내 도로 조성을 위해 보존 대상 1, 2순위인 공장 이가와 생산 1팀 건물의 부분 이축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지만 도로 선형을 변경해 역사성을 가진 건물들을 원형 그대로 보존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1번, 2번은 보존되면 가장 좋겠다. 그거는 보존되어야지 아까 이야기했던 것들이 수용되지 않겠는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반면 인근 주민들은 속도감 있는 개발을 요청했습니다. 전일반 부지가 사업이 개발 사업인지 공공 사업인지 진짜 딜레마에 빠졌거든요. 지역 주민은 전일반 개발을 생존권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공기업 비율과 원형 보존 여부를 놓고 사업자와 시민단체 간 큰 이견을 보이면서 복합 쇼핑몰과 부지 개발을 함께 추진하고 있는 광주시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KBC 정의진입니다. 화물연대 파업으로 기아자동차 광주 공장의 완성차 출고가 큰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광주 군공항과 한평 등의 임시 적치장을 마련해 버텨왔는데요. 이 적치장도 포화 상태에 이르자 기아차가 수출 차량을 목포 신항까지 직접 개별 운송하는 이른바 로드 탁송에 나섰습니다. 이동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임시운행 허가증을 단 완성차들이 줄지어 기아차 광주 공장을 빠져나갑니다. 평소 같으면 차량 운반용 트레일러에 실릴 차량들인데 화물연대 파업으로 탁송 차량도 멈춰섰기 때문입니다. 수출 선적이 이루어지는 목포 신항만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카키료 운송이 중단되면서 기사들을 투입해서 일일이 로드 탁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루 투입되는 임시 고용 인력은 700여 명. 오전과 오후로 나눠 두 차례 운송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이 차들을 다 일일이 지금 다 나르시는 거예요, 분들이? 예. 로드 탁송으로 해가지고. 그럼 어디서부터 내려오신 거예요, 지금? 지금 광주 공장에서 내려오는 길이에요.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에서 하루 생산되는 차량은 2,000여 대로 이 가운데 1,300여 대는 수출용입니다. 파업 기간 동안 기아차는 장성 물류센터 등을 이용하거나 심지어 광주 제1전투비행단으로 생산 차량을 옮겨 보관해왔지만 적치된 물량이 16,000대를 넘어서자 고육지책을 선택했습니다. 생산 라인을 중단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평동이나 장성 물류센터나 한평 나비공원이나 군공항으로 지금 적치를 했는데 이런 적치 공간들이 대부분 지금 포화 상태에 이르러가지고 목포로 직배송을 하지 않으면 라인이 멈출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어요. 정부와 화물연대의 강대강 대결이 이어지면서 경제적 손실이 크게 늘어날 위기입니다. KBC 이동근입니다. 화물연대 파업이 장기화되면서 금호타이어가 생산량을 70% 감축했습니다. 금호타이어는 출하하지 못한 타이어가 공장 내에 쌓이면서 지난달 30일부터 생산량을 기존의 70%로 줄인 데 이어 오늘부터는 30%만 생산하기로 했습니다. 금호타이어는 현재 완성차 납품 물량 일부를 제외하고는 광주와 곡성 공장 모두 제품 출하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광양항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평소 수준으로 회복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기준 광양항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3,760TU로 평소에 3,400TU를 초과하면서 물동량이 100% 회복된 걸로 나타났습니다. 물동량 회복은 어제 화물연대가 통행에 방해되는 항만 출입구 쪽 파업 차량들을 이동한 데다가 비조합원과 일반 화물기사, 관용 차량의 운행이 많아졌기 때문인 걸로 분석됩니다. 광양제철소 물류도 일부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업무에 복귀하고 비조합원의 차량 운행이 많아지면서 조만간 물동량이 파업 이전으로 회복될 걸로 전망됩니다. 여수의 한 복합 쇼핑센터에서 귀금속 1억 원어치가 털리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범인을 잡고 보니 도박 빚에 시달리던 쇼핑센터 내 또 다른 매장 주인이었습니다. 박승현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여수의 한 복합 쇼핑센터 1층 귀금속 매장의 절도범이 든 건 지난 2일 자정쯤.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남성은 매장 CCTV를 끄고 진열대에 있던 귀금속 1억 원어치를 훔쳐 달아났습니다. 숨어있다가 나온 겁니다. 경찰이 주변 CCTV를 추적해 잡은 범인은 다름 아닌 쇼핑센터 내 또 다른 매장 주인인 32살 A씨. 센터가 문을 닫자 매장에 숨어있다 몰래 나와 2분 만에 싹쓸이를 했습니다. 매장 점주인 범인은 범행을 마치고 아무 일 없다는 듯 이 정문을 통해 유유히 빠져나왔습니다. A씨는 범행 다음 날 서울의 한 금은방에 훔친 귀금속 일부를 팔아 4천만 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A씨가 도박 빚에 시달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영업시간 이후에는 어떤 경비 관리에 대한 책임은 쇼핑몰에 있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경찰은 특수절도 혐의로 A씨를 구속하고 훔친 나머지 귀금속을 회수했습니다. KBC 박승현입니다. 야생동물 4천여 마리를 불법 포획해 냉동 보관한 60대가 적발됐습니다. 멸종 위기종 2급인 구렁이부터 오소리까지 갖가지 동물들을 불법 도구를 이용해 포획해왔습니다. 구영슬 기자가 보도합니다. 냉동창고 문을 열고 들어가자 냉동 상태인 야생동물들이 가득합니다. 멸종위기종 2급인 구렁이부터 오소리, 고라니까지 갖가지 야생동물들이 장기가 적출된 채 비닐봉지에 담겨 있습니다. 구렁이 37마리 등 뱀이 4,100여 마리에 이르고 오소리 30마리, 고라니 3마리에 이릅니다. 모두 불법 포획된 야생동물들입니다. 영산강유역 환경청과 야생생물관리협회 등은 지난 6일 장성군 북하면의 한 주택 옆 냉동창고에서 야생동물들을 냉동 보관하고 있던 63살 남성 A씨를 적발했습니다. 이 남성은 인근 야산에서 올무 등 불법 도구를 이용해 포획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불법 포획한 일부 야생동물들은 많게는 500만 원에 판매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멸종이 돼서 국내에는 이제 볼 수 없는 야생동물이 될 거라는 이유 때문에 저희가 법정 보호종을 지정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무분별하게 사람들이 보신 문화 때문에 잡아낸다면 당장 짧은 기간 내에 그 해당 개체들을 볼 수 없게 될 수도 있어요. A씨는 지난 2007년과 2008년에도 야생동물들을 포획해 판매한 혐의로 적발돼 2차례나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경찰은 불법 포획한 야생동물들을 모두 압수했으며 A씨를 야생생물 보호와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영산강유역 환경청은 오는 3월까지 야생생물 밀렵 등 불법 행위에 대해 집중 합동 단속을 이어나갈 방침입니다. KBC 구영슬입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석유화학 단지인 여수산단의 금호석유화학에서 후진국형 안전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1조 원이 넘는 매출을 올리면서도 안전시설 투자에는 인색한 모습을 보이면서 노동자와 지역민을 위험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KBC는 특별 취재팀을 꾸려 반안전, 반환경적 경영 행태를 보이는 금호석유화학 그룹의 민낯을 파헤치는 연속 보도에 나섭니다. 오늘은 첫 번째 순서로 안전관리는 물론 그룹 총수까지 법을 무시하는 금호석유화학 그룹의 행태를 살펴봅니다. 이계혁 기자입니다. 지난달 30일 여수산단 금호석유화학 공장에서 4차례 폭발이 이어졌습니다. 타이어 연료 생산 공장 배관에 있던 폐가스 폭발로 화재가 발생해 작업자 10여 명이 다쳤습니다. 현장에서 진짜 죽을 뻔했다니까요. 정신 못 올라오는데 손이 발발 떨리더라고요. 가슴이 막 쿵탕쿵탕하고. 지난 9월 22일에는 고무 2공장 증설공사 과정에서 사이클로헥산 등의 유해가스가 누출돼 49명이 치료를 받았습니다. 배관 밸브가 완전히 잠기지 않은 상태에서 배관 교체 작업을 하다 벌어진 사고였습니다. 지난해 1월에는 금호 TNL에서 30대 노동자가 석탄 운송대에 끼어 숨지는 등 지난 10년 동안 금호 석유화학그룹 계열사에서는 모두 15건의 사고가 발생해 4명이 숨졌습니다. 목숨을 담보로 일하고 있다라고 봐야죠. 불안하죠. 금호 석유화학의 문제는 사고뿐만이 아닙니다. 금호 석유화학이 회장사인 여수산단 공장장 협의회는 지난 2019년 배출가스 조작 사건이 발생한 뒤 민관이 17개월 동안 논의해 마련한 환경조사 권고안을 거부하다가 지난 국감을 앞두고서야 마지못해 합의했습니다. 저희 여수산단에서는 10kg는 너무 광범위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공감대 형성을 현재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범위를 좀 축소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안전관리 외면은 물론 금호 석유화학그룹 총수인 박창구 회장은 대법원 판결마저 무시하고 있습니다. 박 회장은 특정경제범죄법에 따라 취업이 제한돼야 한다는 지난 10월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상근 회장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룹 총수인 회장부터 법을 무시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는 분위기가 그룹사 전체에 자리 잡고 있는데 안전관리가 지켜지겠느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안전이나 뭐 이런 환경이나 이런 문제보다도 돈을 더 많이 버는 것이 중요하고 거기서 내가 설령 일이 났다고 하더라도 내가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이게 지금 기업가들의 윤리다 이렇게 보는 거고. 이런데도 금호 석유화학은 최근 각종 글로벌 ESG, 지속 가능 경영 부문 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고 홍보해 지역사회의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서 돈벌이에만 급급한 금호 석유화학그룹의 민낯입니다. KBC 이계혁입니다. 광주 도시철도공사 조익문 사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전문성 부족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광주광역시 의회는 오늘 열린 조익문 사장 내정자 인사청문회에서 철도 관련 경험이 없고 공공기관을 직접 경영한 경험도 부족하다며 앞서 시민단체 등이 제기한 경험과 전문성 부족을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습니다. 오늘 청문회에 이어 광주광역시 의회는 오는 14일까지 청문 경과 보고서를 작성해 인사권자인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에게 보낼 예정입니다. 광주광역시 지방세 주요 세수 가운데 하나인 부동산 취득세가 내년 1,000억 원 이상 줄어들 걸로 전망됐습니다. 광주광역시 의회 예결특위 전문위원실이 내놓은 내년도 광주 세입세출 예산안에 따르면 올해 6,570억 원 거쳤던 취득세가 내년엔 5,515억 원까지 감소할 걸로 예상됐습니다. 반면 사회복지 분야 세출은 2,385억 원 증가했고 경기 침체 우려에 따라 산업과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세출도 562억 원 늘어 지난해보다 각각 9.1%, 18.9% 증가했습니다. 디지털 시대 핵심 인프라인 전파 기술을 공유하는 연구 발표회가 나주에서 열렸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전파연구원은 2022년 전파혁신 연구 발표회를 열고 5G 등 차세대 신산업 전파 응용 기술과 전자파 안전 관리 등에 대한 16명의 전문가 연구 성과를 공개했습니다. 둘째 날인 내일은 동신대와 목포대, 순천대, 호남대, ICT 학과생 100여 명이 빛가람 혁신도시 국립전파연구원에서 전자파 관련 시설 견학과 체험, 시연 등에 참여합니다. 자유도가 높은 그런 충전 기술들이 아마